자,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원의 방정식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요? 자, 우선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제 1차식으로 돼 있는 거고, 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연립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자, 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 k의 a 프라임 x, b 프라임 i, c 프라임은 0이라고 쓰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요. 여러분들 어쨌든 갖다 놓고서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과정이잖아요. 풀어서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이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0이 되기 위한 조건이랑 동일한 거예요. k 값이 변하더라도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0이 돼야 되잖아요. 동시에. 이 표현 자체가 연립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앞에서 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k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원의 방정식에 이제 지금 등장하는 건 일반형이죠.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물론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서 복수 한번 해볼까요?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a 제곱 y-b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이런 이제 원의 방정식 쓸 수 있지만 이제 요걸 이제 전개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형태입니다. 이제 일반형.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할 때 요 이제 제곱의 2차항의 개수가 모두 이제 1, 1 또는 이제 어쨌든 같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x의 항은 뭐 마이너스 2ax지만 이걸 ax, by 플러스 c는 0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중복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친숙하게 스몰 abc로 표현했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건 원의 방정식의 일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할 거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이제 일차항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한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앞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게 원의 방정식인지 알았고 또 이제 이것도 원의 방정식 알았으니까 연립하면 결국 우리는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결국 순서상 x, y 값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연립한다는 표현을 앞에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모르는 상태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 역시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자, 요 식에 역시 어느 쪽에도 상관이 없어요. k를 붙여서 더하고 k 값이 변하더라도 이게 항상 0이 된다는 의미는 이 식이 0이 되고 동시에 이것도 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교점을 구하는 거랑 같죠. 이제 이게 교점을 구하는 식이랑 동일합니다.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근데 중요한 건 자, 요 값이 k 값이 결정이 되면 역시 이 식도 k 값이 결정이 되면 무슨 x 제곱, 무슨 y 제곱. 자, 뭐 x의 개수랑 y의 개수 뭐 이제 다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결국 이 식 자체도 이제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식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쓴 표현, 선생님 이제 이 쓴 표현이 결국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 교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뭐 요 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도 있고요. 이렇게 딱 지름이 되는 물론 이렇게 커다란 원도 가능합니다. 더 클 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원을 이게 표현하는 식이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 식이, 요 위의 식이. 그리고 k가 딱 결정이 되면 직선에서처럼 k 값이 얼마다 딱 그렇게 결정이 되면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딱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k가 결정이 되면 결국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해하도록 또 역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보다는 의외로 이제 이 부분을 또 많이 활용하게 돼요. 결국 이제 원은 이제
2차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앞에서도 많이 풀었고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걸 푸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재밌는 사실은 자, 요 식을 조금 더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 많은 k 값들 중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자, 마이너스를 각각 분배해 보세요. 그럼 여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돼서 자, 제곱 2차 항은 다 사라집니다. x, y 대 2차 항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y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자, 뭐 정리 한번 하면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 역시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이 식이 a에서 이제 7이고 5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값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수겠죠. 수겠고 결국 이 식도 잘 보면 x, y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이건 결국은 직선이 직선. x, y에 대한 1차식. 자, 이건 직선, 그건 1차, 직선의 방정식이죠. 다른 말로 이제 1참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표현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지만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 식 자체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교점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직선 우리는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입장에선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말고요. 이 교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현이 뭔지는 알죠? 자, 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이제 부채꼴, 현, 뭐 많이 배우잖아요. 그때는 현은 원과 원 사이에 원 위에 두 점을 이렇게 직선을 연결한 걸 현이라고 해요. 현. 근데 이제 이 원과 이 원의 공통 같이 쓰이는 현이기 때문에 공통현이라고 하고 공통현이 이렇게 쭉 연장된 건 이제 직선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 부분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자꾸 접하다 보면 좀 이제 이해하는데 수월해질 거예요. 시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조금씩 다른 부분을 보면서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거 믿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0번 보면 두 원이 주어져 있죠. 이거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우선 포인트죠. ax 플러스 6y 플러스 9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2a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원의 방정식 한쪽으로 다 이항한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을 가로가로를 묶어서 한쪽에 k를 곱해서 더한 이 표현이 뭐라고 했죠? 예, 그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교점을 지나는 원. 어떤 원인지 결정은 안 된 거 무수히 많은 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중에 하나인데 자, 요 k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k값은 마이너스를 대표해야죠. 지금 이제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자, 요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요거는 교점을 지나는 현,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물론 여기서는 a가 b가 뭔지 몰라서 못 구해요. a가 뭔지 몰라서. 근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자, 실제로 두 원의 교점을 구하고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같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1차만 따질게요. 마이너스 2x죠. 2x 마이너스 ax 2 마이너스 ax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y 이게 6y인가요? 그러면 6을 먼저 쓸게요. 플러스인 걸 마이너스 2ay 되나요? 플러스 9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네요. 자, K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겁니다. 이게 공통 현의 방정식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때 이 직선이잖아요. 직선. 이 직선이 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항상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이게 근이라고 했습니다. x과 y값.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대입하는 과정도 역시 쓸게요. 그 다음 y에 2를 대입하면 2에 6-2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반드시 성립해야죠. 이게 0이 돼야죠. 그래야 지나는 거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이네요. 자,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3a인가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a이고 여기는 둘이 더하면 10인데 18이네요. 그래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18. 자, a는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 a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은 두 원의 교점과 점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겠죠. 4x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결국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결정이 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죠.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가장 작은 원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두 원을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딱 맞는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엄청나게 큰 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큰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는 것은 이제 그리다 말았지만 무수히 많은 원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런 원들 중에 자, 요 점을 지나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원이 이렇게 하나만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이 자 1,2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x, y 값에 1, 2를 대입하면 결국 k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x, y 1과 y 2를 대입하면 1 더하기 2면 여기 4죠. 5네요. 5 마이너스 여기는 또 이러면 4죠. 거의 이제 연산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서 잘 대입하면 돼요. 역시 여기는 조금 전에 했었으니까 5. 1내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요게 이제 0이 되겠죠. 반드시 성립할 거니까. 자,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k고 여기는 1인가요? 0. k는 결국 1이네요. 자, 그럼 k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자, 그냥 쓰는 걸 좀 시간 줄일게요. 그럼 이렇게 1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요게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네요. 선생님 x의 제곱의 개수가 2인데요. 원이 아닌가요? 자, 우리 이제 등식은 여러분들 여기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니까요. 2를 곱했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 원은요. x제곱 y제곱 요 개수가 동일한 이제 2차 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뭐 타원도 있고 쌍곡성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 파트를 배우면 만나게 되지만 굳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굳이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자 2차식의 개수가 같은 게 이제 원의 방정식입니다. 2로 나누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 찾는 거 어떻게 했어요? 자,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눴죠. 그럼 2분의 5죠. 자, y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1이네요. 자, 반지름은 루트. 자, 중심 각각 제곱해서 더하기로 했죠.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1 해서 c를 뺀다 그랬어요. c가 여기 2죠. 2를 뺀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4분의 26 4분의 26이고 이건 4분의 4죠. 그러면 26에 4를 빼면 22 루트는 남겠네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유려하면 2분의 루트 21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어쨌든 중심과 반지름 여러분들이 뭐 구해내는 거 한번 복습을 해봤고 어쨌든 요게 자, 이 조금 전에 요 K가 있었던 표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점이 결정이 되면 결국 원은 하나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확인 체크 380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랬죠. 이제 직선이면 이제 바로 식을 쓸게요. 그러면 결국 x제곱 y제곱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ky 마이너스 4에 자,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자, x제곱 y제곱은 지금 쓰면 지웠어요. 그냥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꼴이 돼서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바로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요 교점을 지난 직선이 그럼 이제 이 직선이 그랬죠. 저 이제 또 다른 직선 y는 3x 플러스 4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친구랑 수직이래요. 지금 y는 3x 플러스 4랑 자, 그럼 이제 수직이니까 둘이 수직 관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알죠? 자, 두 직선이 수직이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k 값을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여기 플러스 4x 마이너스 x면 2x 여기 플러스 2y죠. 그러면 2 플러스 ky 상수함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은 0 해서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재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1차함수로 바꾸면 되죠. 2항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8 y는 자 2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 플러스 k분의 8 이렇게 x의 개수가 기울기죠. 요 기울기랑 그 다음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이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여기 우리 알고 있는 기울기의 반역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아니까 이 기울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분명히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면 수직인 직선은 부호 반대고 역수라고 했죠. 그래서 반역수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일 겁니다. 결국은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걸 풀어도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한 논리 이해했나요? 2 플러스 k분의 마이너스 2랑 3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되겠네요. 자, 이 직선에 지금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 이 친구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도 되고, 자 우리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부호 반대 숫자는 역수로 하기로 했죠. 자 얘랑 그럼 결국 얘랑 같아져.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얻은 거고, 자 마이너스 띄고 같아도 되겠죠. 둘 다 있으니까 등식입니다. 같으니까.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2, 3은 6. 그 다음에 2 플러스 k. 자, 2 플러스 k가 6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k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혹시 헷갈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기울기 2 플러스 k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이 친구의 기울기는 3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자, 뭐 분자에 곱해지는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6. 자, 같으면 마이너스 띄고도 같겠고, 자, 양변에 2 플러스 k를 곱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등식이니까. 그래서 결국 k는 4가 나오죠. 자, 381번은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제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살짝 헷갈리게 해놨죠. 한쪽으로 완전히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 는영꼴로 바꾼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공식을 외워서 쓸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워주세요.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쓰면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나구나, k가 결정이 안 됐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마침 이제 이게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을 줬네요.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대입하면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래서 x와 y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겠죠. k에 0 0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하기 k니까 마이너스 4k네요. 자, 이게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지나는 거니까. 자, 이 친구 이항하면 4k가 마이너스 5.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k 값 대신 마이너스 4분의 5를 대입해야 돼요. 대입할게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분수 부담스러우니까요. 우선 뭘 곱할까요? 우선 4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모든 항이 4를 곱하면 여기 4가 곱해질 거고, 자, 여기는 여기 전체의
이 현재는 한 덩어리입니다. 곱해져 있으니까 4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4x제곱 4y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y제곱. 현재는 이항 안하고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15x. 그럼 곱하면 5y. 그럼 4하고 20이죠. 여기는 4하고 20 마이너스 20. 몇 년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뭐 한쪽으로 다 넘기면 아니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y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 팁 조금 정리했어요. 382번 두 원의 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우선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왜 교점을 두 개나 줬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A가 모르네요. A를 우선 구해야겠네요. K도 모르니까 미지수가 이제 두 개니까 나에게 두 개의 점을 줬네요. 거의 이제 역시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계산 문제예요. 근데 계산 문제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y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이다. 자, 우선은 0,2 좀 간단한 점이니까 이걸 대입할게요. 어쨌든 이 원이 이 점을 지나니까요. 0을 대입하면 x는 당연히 사라질 거고 여기 이제 2를 대입하면 4죠. 4.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2니까 마이너스 4y 4a k에 x는 다 0으로 사라질 거고 2의 제곱 4 이거 집중해야겠네요. 그 다음 y에다가 역시 2를 넣으면 2, 8 16 플러스 16은요. 자, 어쨌든 여긴 좀 간단하게 주겠죠. 설마 4k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요. 자, 4로 나누면 k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네요. 자, 어쨌든 k와 a에 대한 식 하나를 이제 찾은 거고 또 하나의 점을 대입해보죠. 3,1 자, 3의 제곱 9 1의 제곱 1의 제곱이 10이네요. 10 10에다가 3a 1 넣으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여기도 10이죠. 그러면 k의 괄호열고 10 그 다음 마이너스 30 1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집중 못하면 틀릴 것 같은데요. 자, 됐고 그러면 얼마예요? 플러스만 잠깐 보면 26인데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k 그 다음 여기는 a네요. 플러스 10은 0.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2k는 이항은 마이너스 10 즉 하나 아까 얻었던 식.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k는 이항할게요. 이거 먼저 썼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예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11 와, 그쵸? k는 1 거의 노가다예요. k가 1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a는 2가 되겠네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원의 넓이를 구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죠. 거의 이제 얼마나 빠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적용해서 접근하냐 뭐 그런 연산력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에 2 넣고 k 1 넣으면 자, 여기 이제 당연히 1이니까 이제 바로 더할게요. x제곱 x제곱 2x제곱 2y제곱 2x고 여기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x 여기가 2의 a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2y 상수항이 뭐가 있나요? 16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6y 플러스 8은 0 이라는 원의 방정식이고 자, 반지름 구하죠. 우선 중심 먼저 구할게요. 중심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2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3이고 반지름은 중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죠. 반지름은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9에서 c를 뺀다. 8을 빼면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의 넓이는 이제 파이 반지름의 제곱 r 제곱이니까 이 원의 넓이는 5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반지름의 제곱 5 그래서 5파이가 되겠습니다. 거의 특별한 내용 없죠.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대부분의 문제는 큰 무리가 없는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 예제 12번 이 공통현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연습하세요. 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 우선은 이제 생각을 잘못 적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문제냐? 자, 우선 이제 원이 있고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공통현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교점을 연결한 이 현이 이제 공통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2차 연립방정식이죠. 그쵸? 그래서 교점을 구한다는 건 벌써 굉장히 이제 긴 계산이 필요하죠. 그럼 두 점을 구해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체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쓰시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접근할 거냐면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기 때 이제 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현이 있고 중심이 있으면 중심에서 현에 이제 수선을 그으면 여러분들 이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그으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 합동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현에 수선을 그으면 2등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수직이 그으면 현을 수직 2등분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라는 부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직각삼각형이 역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좀 더 빠르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데 실제 이 길이를 구하지 않아요. 이 길이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반지름은 원이 주어지면 반지름이야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심과 우리가 이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연습했었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이 직선, 그러니까 그 직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공식, 그렇죠? 그 공식으로 이걸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거리를. 물론 연습이 되는 학생이. 그러면 이 거리와 우리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을 아니까 결국 요 공통현의 반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공통현의 반쪽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두 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더 복잡한 것 같지만 더 빨라요. 굉장히. 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원에 대한 요 개념을 한번 정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하면 자, 원은 중심에서 자, 뭐 어떤 현이든지 현에 수선을 그으면 수직이 되게 그으면 2등분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등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이제 원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이렇게 이게 교점이라고 하고 그럼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지름과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두 공통현을 지나는 이 직선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친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반지름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연결해서 이 현의 길이의 반쪽을 구할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선 이거 이해할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이제 공통현의 여기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 이렇게 쓰면 요 식이 지금 k에다 마이너스 1 벌써 대입했어요. 요 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되나요? 정리하면 뭐 x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어떻게 돼요? 플러스 4x 그쵸? 플러스 4y 마이너스 4죠. 4로 약분하면 모든 항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원의 방정식 벌써 구했잖아요. 이 과정이 이해된 사람은 쉽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은 두 개의 원 중에서 이제 그리다 말았는데 이걸로 그릴까요? 이런 원이 이제 공통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면 이제 교점이잖아요. 교점. 그럼 여기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나 여기서 구하나 결국은 우리 이제 어떤 원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원을 쓰면 되는데 요 원이 마음에 들죠. 그쵸? 왜냐면 어때요? 중심이 어디예요? 이제 원점인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은 x-0의 제곱은 빼나만 하니까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해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 원의 식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표준형의 식을 보자마자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이 아래 제곱이니까 2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죠. 금방 됐나요? 자, 뒤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많이 쓰는 식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원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면 중심이 0,0이죠.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 할게요. 이 d를 구하겠습니다. d는 어떻게 돼요? x의 개수 이것도 다시 복습. 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자, 중심으로부터 어떤 점 떨어져 있는 점 x1, y1이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이고 가장 짧은 길이고 이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x랑 y의 개수의 제곱이죠.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1, y1을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한 식의 절대값을 씌우면 됐습니다. 기억나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이제 a가 1이고 여기도 1이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분의 자, 마침 0 대입하면 요거만 남죠. 마이너스 길이니까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자, 그래서 이 d도 이제 얼마인지 알았어요. 그냥 그대로 둘게요. d는 자, 요 부분을 좀 꺼내놨어요. 요 d가 이제 루트 2분의 1. 따라왔죠? 그럼 반지름은 여기 우리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죠. 원의 방정식 반지름은 이게 r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요 길이, 요 현의 반쪽,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현의 반쪽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빗변이니까 루트 빗변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이거의 제곱 4에서 이거의 제곱 2분의 1을 빼면 이게 2분의 8이죠. 2분의 7이네요. 루트 2분의 7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공통현의 길이 유리화할게요. 루트 2분의 루트 7이랑 같은 거고 이거 유리화 못하는 학생들 자, 부모 분자에 루트 1을 곱하면 2분의 루트 1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분의 루트 14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14. 근데 우리가 구하는 현은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결국 우리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길이는 결국 얼마예요? 루트 14가 되겠네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연습하면 이 부분이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구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빠르니까 이걸 꼭 연습하세요. 자, 확인 체크 383번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걸 아니까 공통현의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x제곱 y제곱은 여기다가 괄호 묶어서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사라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6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빠르게 설명해서 그럴까요? x제곱 y제곱 자, 요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y제곱 2차식이 사라지면서 이 식 자체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요 식은 자, 이제 암산을 하면 x제곱 y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여기 플러스 6x죠. 여기 마이너스 2x,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고 여기는 마이너스 4y 그대로 둘게요.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는요. 지금도 간단히 되네요. 이렇게. 금방 왔잖아요. 그 다음에 중심 읽으면 되는데, 뭐 이쪽이 중심 0이는 이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할까요? 어떻게 돼요?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이죠. y는 없으니까 0. 자, 중심은 3,0이고, 반지름은 루트 3의 제곱 9에서 c를 뺀다. 그쵸? 루트 4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건 있으면 좋냐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보조적으로는 필요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잊어버리니까 이걸 공통형이라고 상상하고 여러분들은 맞아.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야지 우선 그 생각을 해야죠.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걸 잠깐 d라고 하면 d는 루트 역시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도 하면 2분의 자, x 대신 3을 넣고 y 대신 0을 넣고 마이너스 1이 있네. 절대값을 씌우나만 2니까 2가 되겠네요. 제가 약분되죠. 이 2라는 건 루트 2를 두 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거리 구했어요. 루트 2. 그 다음 반지름 읽어내면 우리 이제 요 공통연의 길이의 반쪽으로 구할 수 있겠네. 반지름 아까 2가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이게 되겠죠. 이거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4에서 루트 2의 제곱 2를 빼면 루트 2가 되겠네. 아, 이 친구는 루트 2다. 루트 2니까 우리가 구하는 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구한 건 반쪽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384번은 또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까요?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2일 때. 아,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2인 거를 거꾸로 해서 중간에 미지수를 찾아내야 되네요. 그쵸? 어쨌든 원은 그래도 간단한 걸 줬습니다. 하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이 원을 이제 이용하죠. 왜냐면 중심이 0,0이죠. 반지름은, 자, 이 친구를 이항하면 5예요. 5. 자, 5라고 쓰면 큰일 나요. 여기 R의 제곱입니다. R의 제곱. R은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구해놨고, 그 다음 이제 공통연의 방정식도, 이제 좀 더 빨리 될까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치면, 이게 이제 x제곱 y제곱 사라지면서 이쪽에서 빼볼게요. 그러면 4x, 여기는 1창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3y고, a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했는데, 선생님이 설명이 생략을 많이 해서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자, 이거랑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x, y 개수가 없으니까 빠질 건 없고 이제 상수항만 하나가 이제 5가 만들어지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잠깐 그리세요. 반드시 항상 생각을 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면 돼요. 자, 우린 공통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이 부분을 이용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전체 2를 쓰지 말고 이 1만 쓰면 되지. 1. 가능하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였죠? 여기가 이제 루트 5였죠. 그럼 우리 이제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 정리 쓸게요. 자,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자, 빗변이 가장 긴 거니까 여기는 루트 빗변의 제곱 5에서 1의 제곱 1을 빼면 되겠네요. 그쵸? 루트 4니까 2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줬냐면 직선 중심, 점과 직선 사이 이 거리가 2라는 걸 돌려서 알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풀려면 앞에 과정들이 충분히 돼 있어야 이렇게 반대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접근하지. 그러지 않으면 버벅거리면 이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리 공식 D는, 자, 어디 갔죠? 직선 x와 y 계수 4랑 3 준 것도 이제 많이 봤으면 이게 제곱하면 루트 25가 돼서 5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구하면 루트 25는 5다 라고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게 5로 와야죠. 그 다음 원점을 대입할 거니까 0, 0 사라질 거고 a 플러스 5의 절대값을 씌운 게 이제 거리입니다. 이 거리. 자, 이제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죠? 2다 라고 됐습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양변에 5를 곱하면 절대값이 10이 되겠습니다. 됐죠? 절대값이 10이 되는 것도 또 많이 해봤죠. 절대값이 10이다 그러면 10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오나요? a는 5 또는 여기서는 얼마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5. 두 개가 나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양수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버리고 5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